춘천시 신부급에 위치한 춘성도서관이 11월 한 달 휴관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채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한 시민들의 배움터, 춘성도서관의 새로운 모습과 지난 1년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를 소개합니다. 전교생 3명만 다니는 정선의 작은 학교 운치분교. 이곳에 분교 학생들이 놀러와 특별한 파티가 벌어졌다는데 심었던 고구마를 캐서 직접 먹는 시간.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교에서의 아기자기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나봅니다. 각종 다양한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즘 행성에서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특별 대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인데요. 이와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되고 있다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속된 말로 혼밥 쪽, 혼술 쪽이 덩달아서 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요, 하루 세 끼를 혼밥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의 줄임말이 이 혼밥인데요. 보통 간편식이나 즉석식품으로 일관하게 될 이 혼밥은요, 편하긴 하지만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일 겁니다. 자, 혼밥이 불가피하다면 1무, 2소, 3다 법칙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무, 금연을 하시고요. 2소, 음식과 술을 적게 드시고요. 3다, 사람 자주 만나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많이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에 약간의 지혜만 곁들인다면요, 혼밥도 분명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 명수 MC가 없는 상태로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린 건 처음인데 가까이서 뵈니까 반갑네요. 더 예쁘죠? 키가 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새 연말이다 보니까요. 정말 여기저기서 나누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저도 나누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나눈다, 네. 뭐 연탄 봉사나 이렇게 구세군 같은 사랑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 갔다 오신 거겠죠? 네, 물론 온정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네네. 정말 뜨거운 열기, 열기 중에 가장 뜨거운 열기가요. 배움의 열기,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기쁨을 누리고 왔는데요. 학생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어르신들도 배울 수가 있고요. 네. 학부모님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곳에 다녀왔을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워서 남주냐고요? 그럼요. 배우면 나누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작은 도서관의 특별한 연말. 춘성 교육도서관이 전하는 배움의 즐거움 함께 만나보시죠. 아담하지만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요.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방 끈 길을 좀 더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도 귀신. 사실 이만한 그렇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서 한번 지식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한번 배워볼까? 연말을 맞아 특별한 도서관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미술관인지 도서관인지 복도에서부터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을 보니까요 굉장히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네. 춘성 도서관은 언제부터 개관된 곳이에요? 네, 1991년 11월 달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춘천시에는 읍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신부급 도서관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춘성 도서관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신부급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이제 전해지는 춘성군이었기 때문에 춘성도서관으로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춘성군에는 도서관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곳이 여기 춘성도서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앞에 교육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교육이 들어간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제 관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들은 이게 순수하게 도서관인데 저희들이 교육이 들어간 거는 그만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고 저희들이 이제
또 차별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 위주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으로 이런 교육 도서관이 시군 단위에 꼭 한 곳씩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도서관 치고는 시설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난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바로 오늘 새롭게 재개관 한 건데요. 그래서인지 책 읽는 재미가 더 쏠쏠합니다. 도서관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정말 책의 종류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상 볼 수 있는 일반서가 한 36,000권 되고요. 아, 근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거는 27,000권 정도 됩니다. 책 읽는 맛이 많이 납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어요? 아니요. 그럼 도서관은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퍼지고 하니까 도서관에 와서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와서 읽게 됐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좀 배워야겠어요. 네, 도서관이라고 책만 있을까요? 이렇게 영화, DVD도 대여해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옛날 명작부터 최신작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IT 시대인 만큼 디지털 자료실에서 정보 검색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조용하셔야 돼요.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열공하세요. 어린아이와 함께 오셨다면 여긴 어떨까요? 마음껏 뒹굴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유아방. 특히 이곳에 오면요, 특별한 할머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죠? 7마리 생일 중에서 꼭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뭐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아하 알았다. 그거는 있잖아 얘들아. 부채야. 만난 게 아이들이 뭐냐면 정말 잘 집중하고 있죠.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할머니의 매력.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에겐 진짜 마법의 힘이 있나 봐요. 마술까지 하시고. 네. 깜짝 놀랐잖아요. 둘, 셋. 짜잔! 우리 친구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저 별로 그런 거 싫어요. 하더라고요. 지금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책을 굉장히 열심히 잘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책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재밌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책을 읽으면 잠이 오거든요. 근데 네네. 읽어주시니까 소통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새 단장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유아방이 조금 했어요. 저 구석에. 그래가지고 강의실에서 또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도서관에 온 느낌보다 교실에 있는 느낌이 더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고쳐놓으셨는데 유아방이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해놓으셔서 오늘은 제가 수업은 아니지만 오늘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야말로 평생 학습 맛집입니다. 구연동화 외에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연말이면 이렇게 평생교육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브리또를 만드는 중이에요. 평생교육 강좌를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맞거나 학생들한테 맞게 나름대로 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양화, 채색화, 캘리그라피, 파스텔 아트, 영어 회화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요, 이렇게. 정말 많은 강좌들이 한꺼번에 열리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행사를 개최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학습자들의 그 성취감이나 만족도 하고 평생 학습을 확대시키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같이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강좌일까요? 엄마들의 참여도가 정말 높은데요. 종이접기를 활용해 예쁜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드는 테라리움 공예 체험입니다. 요즘 시즌에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그럼요. 덕분에 손녀와 함께 오신 할아버지도 감수성이 촉촉해지셨어요. 정말 잘 만드셨죠? 언제 저렇게 또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오늘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갖고 왔어요. 글쓰기라던가 그림 그리기라던가 뭐 이런 종이접기라던가 비누공예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갖다 방에다 놓고 고요 한 번도 하고 뭐 이제 좋은 일 있을 때 하려고 그래요. 손주 놀러 우리 방에 오면 탁 틀어주고 노래도 시키고 뭐 그러려고.
원래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도서관 같이 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네. 추억도 만드셨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주 연말에 또 이런 노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예. 정말 좋아 보이죠? 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운 수강생들의 작품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예. 무슨 플리마켓이 열린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갖고 싶어도 참으세요. 상품이 아니고요. 작품입니다. 작품.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학습 회원님들이 수강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그린 작품들이라고 하거든요.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에 일단 체험 부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서 이런 작품 좀 한번 따라해봐야겠어요. 저도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직접 현장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강좌를 마음껏 일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걸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전통미나 부채 만들기 도전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겨울인데 부채를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미리 만들어서 여름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색칠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난 이거 누구 선물도 못 주겠는데? 내가 가져야겠다.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는 건요. 강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수강생과 도서관의 동아리 회원들도 다 함께 재능 기부를 한다는 점입니다. 붓 잡는 방법부터 또 글 쓰는 방법까지 지금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문 강사님이신 거세요? 아니에요. 저는 배운 지 지금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배우신 지 3개월 되셨는데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하시는 건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희 선배님이네요, 선생님한테 저희가 선배님. 가르침 받는 거를 이 학생한테 저희가 그냥 전달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 안 보여주면 아깝잖아요. 주민들의 솜씨를 전시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상설 전시 공간도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찾아오면 미술관 관람도 덤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였던 그곳인가 봐요. 맞아. 이 예. 그림도 진짜 예뻤어요. 제가 정말 여기 들어서자마자 이 작품의 작가님을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작가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우리는 그냥 주부가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오, 정말 그러게요. 대단하세요. 평생 학습을 하시면서 네, 네. 너무 많이 예뻐요, 달라졌을 것 그림체가. 같아요. 시간을 풍요롭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마구 쓰지 않고 뭔가 제 취미와 또 재능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재능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제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재능도 찾으시고 활력도 찾으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사람도 만나고. 이게 정말 일석열조가 될 정도로 그거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하셔요. 같은데. 저도요? 하셔요. 꼭 하셔요. 배움의 터전이 되고 생활의 활력이 되는 공간. 춘성 교육도서관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춘성 교육도서관이요 30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갔더라면 저도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알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네. 같이 좀 가가지고 뭐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저희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런 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보니까 뭐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강좌가 많았는데, 신부급 주민분들이 아니어도 강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강좌, 또 학부모를 위한 강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따로따로 또 준비가 됐고요. 네네. 무엇이든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강좌 외에도요. 독서, 문학 탐방, 작가와의 만남 등 찾아가는 외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검색해보시고 원하시는 강좌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도서관 소식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선에서 날아온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참 달달하고요. 네. 식감 부들부들 좋고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죠. 네네네. 달콤하고 영양가가 좋다. 사실 달콤한 거 하면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콤하고 영양도 좋다고 하면 괜찮고. 제가 딱 좋아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주인공이 뭐냐면요. 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 연희 씨가 좋아한다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같이? 그쵸, 고구마.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네네. 고구마에 긴장 김치 한 장이면 그날 진짜 고구마 10개는 먹을 수 있거든요. 먹고 싶어요. 김장에 딱 싸먹는 고구마 착침 넘어가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네. 근데 네. 사실 고구마는요, 그냥 조연에 불과합니다. 정말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겁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 제가 요즘에 좀 오락가락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주인공은요, 이 고구마를 세상에 탄생시킨 농부입니다, 농부. 근데 농부인데 정말 귀엽고 깜찍한 꼬마 농부들이고요.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여전히 초록잎이 무성하던 지난 가을. 강원도 정선군 작은 시골 마을에도 막바지 가을의 끝자락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흙과 함께 자라는 저 진초록잎들은 고구마 잎인데요. 오늘은 잘 익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야무진 저 꼬마 농부들은 정선 운치분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본교인 예미초등학교 장난꾸러기들도 수학의 자리에 동참했죠. 빨갛게 모습을 드러낸 아이들의 결실. 커다란 고구마를 사이에 두고 웃음꽃 피어난 운치분교의 어느 멋진 날을 따라가 보실까요? 이른 아침 운치분교가 꽃단장을 합니다. 본교에서 오는 친구들을 맞이하려 더 말끔하게 채비를 하는데요. 운치분교 전교생은 모두 합쳐 단 3명. 본교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로 오늘은 학교가 꽤 떠들썩하려나 봅니다. 안 심심해요. 왜냐면요, 이준 언니랑 놀아요, 맨날. 게임 놀기도 하고, 그리고 개나리방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아? 같이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지연이와 다운이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친구들은 언제쯤 올까요? 왁자지껄 손님들이 도착했네요. 오늘은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5학년 친구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곧장 텃밭으로 향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이 봄에 심었던 거 이쪽이죠? 고구마. 여기 앞에 뭐예요? 네, 고구마 심었던 거를 오늘 바로 여러분이 직접 해볼 거예요. 해면 뭘 해야 될까요? 먹어요. 그렇죠. 먹어야 되겠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얇게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제 곧 고구마 파티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항상 저희끼리만 분교에 있을 때는 항상 소수의 인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4번째였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좀 어색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에 좀 어색함이 있었는데, 한 4번째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본교 애들이 언제 또 이제 분교에 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좀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수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식구라곤 선생님 2분에 3명의 여학생. 평소 고요했던 운치 분교가 쩌렁쩌렁. 고구마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있는 힘껏 고구마 줄기를 당기는 아이들. 넝쿨과 한바탕 씨름이 벌어졌네요. 고학년 언니들이 자리를 잡고 흙을 파내자 튼실한 고구마가 하나 둘 세상 빛을 봅니다. 고사리 손으로 심고 이렇게 캐기까지 야무진 아이들과 단단한 고구마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수확량이 제법 많네요. 이 정도면 대풍입니다. 재밌어요. 저번에도 캤어가지고. 뭐든 놀이가 되고 공부가 되는 시기. 자연이 내어준 결실은 아이들에게 뿌듯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친구 만나고 다은이랑 같이 고구마 캔 게 좋았어요. 좋고요. 재밌어요. 간지러? 아니.
분교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합동 수업하는 거요. 친구 여기 있으면 친구 없는데요. 중학교 학생이 오거나 제가 가면은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수업을 계획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먼저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같이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오늘을 위해 큼지막한 찜통도 구입하고 본교 아이들을 맞이한 운치분교 선생님과 아이들.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우와, 모락모락 잘 익은 것 같죠? 겨울철 영양 간식 뜨끈한 고구마.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가득 든 밤고구마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호호 불어먹는 이 맛은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직접 키워 바로 쪄먹는 꿀맛. 시연이가 팔꿈치로 여기 흘렸어요. 용살죠? 맞죠. 도란도란 담소도 나누고 서로 음식도 나누니 두 학교 아이들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구마 한 개에 우정이 훌쩍 커갑니다. 야무지게 한 입씩. 고구마를 처음 먹는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맛이 좋은데요. 아이들은 고구마가 아니라 분위기를 먹나 봅니다. 달콤했던 간식 타임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 그런데 지연이가 발길을 돌립니다. 저런 다운이가 꽤 섭섭한가 보네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헤어짐은 늘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다운이를 지연이가 달래주는데요. 씩씩하게 이별을 견디는 아이들. 본교 아이들도 아쉽긴 매 한 가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 하고 가면은 친구들 가면 서운하지 않아? 괜찮은데요? 네. 서운해요. 괜찮은 거야, 서운한 거야? 서운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소규모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이제 걸림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운치 분교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년에 2020년에 지금 입학할 학생이 또 2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마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의 구심점 역할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을이 지역사회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교육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운동장이나 사용하시고 이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행운이, 지연이, 다운이, 운치분교 전교생은 단 3명. 하지만 친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본교에서 온 언니, 오빠, 동생들과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고구마데이가 계속 되도록 아이들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정선 운치분교 전교생이 딱 3명이었습니다. 근데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늘 영상 보니까 네. 본교였던 그 애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왁자지껄 잘 어울려서 노는데 영상 막판에 이렇게 헤어질 때 아쉬워하는 모습 보니까 좀 뭔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산 아래에 있는 그 학교의 예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는
키는 작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크게 자라나는 듯한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평소에는 자매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날 그 네. 예미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잖아요. 맞아요. 이 날을 또 기다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작은 학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뭔가 이 작은 학교의 소소한 행복을 맛있는 고구마와 함께 채울 수가 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치분교 3인방 그리고 예미초등학교 학생 모두가 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기를 오빠이자 네. 형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52분 막 지났습니다. 옹기이지 않습니까? 옹기, 항아리 옹기. 숨을 쉬어요, 이 그릇은요. 배가 불룩한 모양이 참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네. 아쉽게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옹기는요, 점점 더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상북도 상주에 가면요, 6대째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 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정대희 상주 옹기장인데요. 어떤 분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느려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혼이 살아있는 옹기가 그 주인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수십 번 변하도록 묵묵히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독군 정대희 씨가 있습니다. 무려 6대째 전해 내려오는 그의 옹기 외길 인생 함께 만나보시죠. 국제 슬로우시티 경북 상주시 이안면 느림의 미학을 만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제25호 상주 옹기장. 빼곡이 들어선 옹기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 정대희 씨 등장. 6대째 가업을 잇는 옹기장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상주 옹기장 정대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옹기 만드는 정대희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 옹기. 투박한 듯 섬세하게 옹기의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요 자리에서가 한 60년 넘었을 거라요. 그때는 이제 내가 6대니까 뭐 대충 해도 한 300년 된다고 보면 되지. 사실상은 몇 대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밝기 전거만 이제 한 3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윗세대부터 옹기를 빚기 시작한 세월만 무려 300년. 6대째 내려오는 옹기 짓는 일은 그에게 있어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놀이터가 흙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공간에서 그냥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거기에 지금 이래 평생을 가고 있어요. 전통이 살아있는 그의 손길은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갑니다. 때론 엄한 스승으로, 때론 인생의 선배로, 때론 한 여자의 남편, 아버지의 모습까지. 서로 의지하며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에게 정대희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옹기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잘 안 될 때 아버지 모습 본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대희 씨의 옹기. 집을 짓듯이 천천히 숯불을 피워가며 시간과 흙의 조화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 바로 쌓으려면 일이 않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는 기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말라가면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지요. 복을 짓는다 합니다. 손길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아 어느새 반죽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하지만 모양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바로 가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죠. 3개월 동안 수분을 말리며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해봅니다. 이 독을
지금 이제 이래 만들면은 3개월 정도 있어야지 가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0% 수분이 빠져야 되거든. 그래서 수분이 빠져야지 폭발을 안 하지. 수분이 있는 채로 가마에 들어가면 폭발하기 때문에 완성품이 되려고 하면은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건조해서 또 한 15일을 거쳐야 되니까 그건 4개월 정도 돼야지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지 또.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흙이었겠지만 장인의 손끝에서 작품으로 태어난 옹기. 잿물을 바르는 것 하나 역시 전통 방식 그대로. 시중에 파는 유약을 바르면 쉽게 광택을 낼 수는 있지만 옹기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방식 소나무 잿물을 이용해 숨쉬는 발효가 옹기를 완성해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옹기를 하면은 유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잿물이라고 그래요. 잿물이 다른 게 아니고 재를 삭힌 물이 잿물이라 해요. 그럼 소나무를 떼서 나온 그 재와 약토하고 섞어서 삭히는 거지. 발효시키는 거지.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발라서 이제 그 온도가 1200도 이상이 가야지 그 재가 녹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재가 녹아내리면서 어떤 뭐 유약실행 그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옹기에는 그 약토라고 그래, 약토. 곡선의 미 자랑하는 볼록한 옹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이 곡선에는 조상들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열을 고르게 받아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발효와 저장에 탁월하다는 말씀. 서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이게 뭐 공정을 빨리 한다든가 이러면 다 깨져요. 건조도 자연 건조를 안 시키면은 강제적인 건조에는 다 깨져버려요. 흙과 불, 장인의 손길과 시간이 함께 빚어내고 있는 명작 옹기. 가득 쌓인 소나무 장작 옆 연실료라고 불리는 전통 가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날 며칠 밤새 불을 떼고 기다려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무형문화재의 작품 옹기가 세상 빛을 볼 수 있다고 하죠. 흙가마에서 굽으면은 옹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집이라기보다도 좋은 옹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전통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요즘 뭐 전기가마라든가 어떤 가스가마 뭐 이런 것들이 현대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해가지고는 어떻게 장을 뭐 담아보고 이래 많은 소비자들 이야기가 그거하고 옛날 그 전통 방법으로 했는 항아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장독대 가득 줄지어선 옹기.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고즈넉하고 푸근해지는 옹기만의 특별한 매력. 따뜻한 방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따뜻한 방에서만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옹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거든. 우리가 천지조화가 음양으로 되어 있듯이 옹기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효에 탁월한 기지. 여기도 옹기, 저기도 옹기, 고개 돌리는 곳마다 옹기 가득한 그의 작업장. 단지, 항아리, 푼주, 자배기, 반상기, 뚝배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옹기는 때려야 뗄 수 없다고 하죠? 요게 이제 국그릇, 밥그릇, 뭐 창그릇, 여기 있는 것들, 뭐 접시, 또 차 마시는 그릇. 이제 이거를 손님들이 자꾸 해달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구색을 갖추고 해요 하는데 써보시면 아주 좋아요. 이게 밥이 잘 안 식고 끓는 물을 덜어 부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도 되고 또 음식을 담아놨을 때 똑같은 그릇이라도 사기나 유리보다 이게 오래 가요. 부패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써보신 분들은 또 사러 와요. 옹기장의 정대희 선생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 비단 옹기만이 아니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어울리는 옹기 차도구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옹기 소재인데 아름답다. 만들어낸 옹기도 만들어낼 작품도 무궁무진.
거칠지만 부드럽고 투박하지만 섬세한 그의 온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온기란 곧 운명이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흙만 만지다가 또 여기서 끝나니까 운명일 수밖에 없지. 앞으로 계획은 온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 있는 전부 작품들이 거기에 쓸 이제 작품들이거든. 그래서 뭐 팔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내가 이제 그동안 평생 동안 했던 것들이 다 실리가 있지. 이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변화무쌍한 세상 속 묵묵히 흙과 불로 느림의 미학을 짓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상주 옹기장, 벽토 정대희 선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 세계 속 그의 손끝에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내 돈 주고 직접 사지 않고 나한테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빌려 쓰는 걸 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연희 씨가 아는 대여 서비스는 뭐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뭐 중학교 때 비디오도 많이 대여해봤고요. 비디오 테이프. 만화책도 정말 많이 대여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만화책이나 뭐 비디오는 대여하지 않고 네네. 뭐 제주도나 뭐 여행 갈 때 차량을 많이 대여하고요. 렌탈. 요새 네. 좀 많이 들었던 게 명품도 대여가 된다고 명품을요? 하더라고요. 네, 명품.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대여 서비스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요, 정말 색다른 서비스입니다. 횡성에서 어떤 대여 서비스인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어느덧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출산율까지 자꾸만 줄어든다고 해서 참 걱정인데요. 뭐 이런 출산율 저하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아주 큰 부담이 돼서겠죠. 요즘 아기용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양육가정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거든요.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출산과 양육 과정에 필요한 용품들. 가격이 비싼데 반해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산모들이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을 직접 사서 사용하기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온 특별한 서비스들을 소개합니다. 사실 지방은 도시에 비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와 시설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곳 횡성에서 얼마 전부터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출산 육아 용품 대여 서비스인데요. 어떤 용품을 빌려주는지 또 대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횡성군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모들의 관심이 서비스 첫 무렵부터 무척 뜨겁기도 했었죠.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이라면 8개 품목의 출산 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산 육아용품 대여하러 오셨나 봐요. 아, 네. 어떤 거 빌리려고 하세요? 지금 일단 소독기하고 유모차를 좀 빌리려고 왔는데요. 이거 젖병 소독기인가요? 네. 이거 왜 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좀 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고가고 이래서 그동안 못 썼어요. 근데 소독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사용하는 인형이나 뭐 물병 같은 것도 소독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빌려준다고 또 해서 한번 와봤어요. 사실 이런 제품들을 인터넷으로만 보고 실제로 사려면은 이제 다른 시군으로 가야 돼요. 저희는 사실 여기 시골이라서.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이제 이렇게 무료로 그것도 대여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임산부 요가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예비 산모들.
출산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에 관심이 큰데요. 카시트나 이제 나중에 보행기 같은 경우는 잠깐 쓰고 이렇게 이제 또 바뀌는 용품이다 보니까 그런 거 대여하기에는 의향이 있어요.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출산 육아용품의 대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용품 선택과 서류 작성 과정이 간단해 보입니다. 보건소 모자 보건실로 오셔서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주소지 확인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한 번에 이점까지 가능하시고 빌리는 거는 1회 3개월까지 가능하신데요. 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1년까지 연장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장해드리니까 그렇게 연장하시면 됩니다. 횡성군에 어떻게 이렇게 꿀 같은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걸까요? 아, 네. 횡성군은 횡성에서 아이나 기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타시군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엄마랑 아가랑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0원 정도를 확보해서 8종을 이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이틀 만에 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또 급하게 해서 더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어머니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산모들이 이 용품을 빌렸다면 사용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우리 함께 아기들 보러 가보실까요?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다무야 여기 친구들 있어. 횡성군 우천면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100일이 조금 넘은 건강한 아기인데요. 자, 타볼까요? 이 가정에서는 현재 보건소의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여한 바운서와 보행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모습입니다. 엄마도 아기도 대만족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육아용품들을 다 보건소에서 대여한 게 맞으신 거죠? 네. 대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개월 수가 좀 짧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한 몇 개월밖에 안 쓰는 건데 대여 사업을 11월 달부터 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바로 가서 접수하고 신청해가지고 대여를 하게 됐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되게 좀 월등하고 이름 있는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섣불리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름 있는 브랜드고 쓰기에도 좋고. 대여한 육아용품들을 이용해 아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과연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산모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이게 완전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꿀팁이요? 그래서 이게 참 사업을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출산 하는데 부담이 덜 되니까. 한편 횡성에는 산모와 관련한 병원이나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외에 가임기 여성과 산모들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는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정책. 횡성군에서는 산모들을 위한 이동 진료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바로 횡성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인데요.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 산모에 대한 각종 검사와 상담 등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 클 수 있는지 그런 몸 상태 산정 검사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형아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검사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30주 이상 되면 건강 상태 빈혈도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아기가 쑥쑥 크기 때문에 그때 빈혈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 상태가 임신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지 건강하신지 보고 임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산부인과 이동 진료차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산모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 중인데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돈이 확실하게 절감이 되니까 나중에 뭐 병원에서 출산할 때 한꺼번에 돈을 쓸 수 있고 비용을 절약했다가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후배도 임신해도 그랬는데 후배한테도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는 예비 엄마 아빠.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이동 진료 차량에서는 초음파와 산전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등 임신 주수에 맞는 각종 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가임기 여성들에 대해 산전 검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용자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동 진료 서비스가 좀 이렇게 출산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안 되더라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료비 같은 것도 안 들고 그러니까 뭐 기형아 검사 같은 거는 여기서 그냥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오지 같은 데는 이런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는 병원을 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찾아오는다고 하면은 출산율에도 그래도 조금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사실 요즘 마을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길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뭐 출산 육아용품 구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또 가격까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고도 들었는데 요즘 워낙에 또 아이들을 적게 낳으시다 보니까 물려받을 것도 뭐 마땅치 않다고 해요. 저는 사실 쌍둥이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기 같은 것도 1년도 안 타거든요. 또 젖병 소독기도 이게 사실 쌍둥이들에게 해주려면 이모 허리가 휩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생색도 내고 똑똑한 이모가 됐었을 건데 너무 늦게 알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 보건소에서 이런 용품을 대여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예비맘들 또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물건이 품질도 좋고요. 잘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니까 예비 엄마 아빠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희 씨가 말씀하신 이 대여 서비스도 아주 굿인데요. 여기 더해서 이제 산모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이동 진료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 역시도 지역의 산모들에게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또 이제 예비 아기들을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현희 리포터가 1시간 동안 우리 단둘이 함께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는요, 춘성 교육 도서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뭐 어르신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좌가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강좌 찾아보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접수는요, 현장 접수와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깥 출입이 뜸해지는 추운 겨울, 실내 스포츠와 함께 건강과 활력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에 즐기기 좋은 실내 스포츠, 복싱과 볼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의 서울 청년들이 떴습니다. 영월의 청정 먹거리와 풍부한 관광 자원에서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찾아낸 서울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분들인데요. 영월에서 즐기는 AR 관광부터 영월 고추로 만든 아이디어 식품까지 영월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새내기 사업가 서울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설레는 이유,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일 때문일 텐데요. 산타가 필요한 곳이 참 많아지는 이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산타가 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타 학교에 찾아가 봅니다.
에듀푸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푸어, 하우스푸어에서 나온 그 푸어가 맞는데요.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비법은 사교육에 달린 게 또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아침 식사를 잘 챙겨주는 것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영양을 고루 갖춘 아침 식사로 그 자녀들의 뇌를 깨우게 되고 또 학습력까지 함께 높여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집중력, 또 운동신경, 신체 활동까지 아주 뛰어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은 대체로 부모님들을 따라가는 말이 있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자녀와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긴다면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요. 가정의 행복까지 2배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